1980년도에, 특히 84년, 85년, 86년도에 핫했죠.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85년도 미국의 플라자호텔에서 벌어진 환율 협정. 결국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뭡니까? 미국이 일본 굴복시키기. 자, 그게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미중과의 무역 분쟁. 1980년대에도 핵심 산업이었던 반도체, 현재 미중 무역 분쟁도 핵심 산업이었던 반도체. 그때는 결국 환율 협정까지 나왔는데 아직은 환율 협정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많은 연구기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환율을 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맥락을 잘 아셔야 되는데 전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합니까? 네,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유럽을 원조해 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의 자체적인 원조에 들어가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때 미국의 선택은 유럽은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돈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어떤 부작용? 네, 미국의 적자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는 일본 자체적으로 당시 이데올로기였던 소련을 경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자체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무한정 원조해 줄 수는 없고 이때 구하는 게 뭐냐면 일본 자체적인 성장 모델을 줘보자. 그게 뭐냐? 네, 반도체였다는 것이죠. 실제 메커니즘을 보면 반도체 기술 특허를 일본의 로열티를 받고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미국 내 반독점, 미국 내 상당 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독점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규율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들이 일본으로 공동화 현상, 생산 기지를 빼게 됐고 결국 일본은 그것을 기회 삼아서 발판 삼아서 1980년대 전 세계 MS 마켓 쉐어의 70% 이상을 일본 기업이 가져가게 됐고 자 무슨 얘기죠? 유럽은 돈으로 살려줬는데 일본은 당시 미국의 부채 때문에 돈보다 자체적인 성장 모델인 반도체 기술을 줬다. 그러다가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너무 일본이 커진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시면 네, 다시 반도체를 뺏어가죠. 여기서 저는 느끼는 게 조상모사입니다. 살려주고 나중에 빼앗는 거. 지금 미국하고 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WTO에 가입시킨 게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생산의 공장을 만들었게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수많은 경제 아니면 산업적인 지원을 다 해줬고요. 근데 이제 다 그것을 뺏어오고 있죠. 일본의 케이스를 중국이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저항하느냐가 우리가 펼쳐지는 지금부터의 중국의 행태인데 저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저항하지만 저항 못하는 게 있을 건데 그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중국도 답습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변화, 결국 아까 K 트레이드